첫 번째로는 두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걸 봤고요. 이게 책마다 좀 다르게 써 있어요. 동시성이 상대성으로 이렇게 써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 팽창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이가 줄어든다. 움직이면 길이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하는 게 질량 증가인데, 질량 증가. 이건 시간 팽창은 움직이면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 수축도 움직이면 길이가 뭔가 짧아진다 이거였잖아. 질량 증가는 그냥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난다.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공식이 있어. 원래는 정지해 있는 녀석의 시간은 감마 곱하기 뭐 운동하는 녀석의 시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버리자. 이건 적고요. 적고. 자, 뭐 길이도 이런 게 있어요. 정지했을 때의 길이는 뭐 곱하기 운동할 때의 기록이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알 거라고.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알겠지?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자,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그냥 질량이 늘어난다 요 정도만 할 거예요. 물론 증명 과정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증명 과정이 있지만 생략할게요. 자,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녀석의 질량은 정지해 있을 때의 질량보다는 크다 이거야. 알겠죠? 크다.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갭이 있겠지. 그치? 질량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10g짜리인데 운동을 하면 11g이 됐어? 그러면 이 질량의 갭이 1g이라는 갭이 생기지. 그치? 이 변화라는 게. 이 변화가 곧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에너지는 얼만큼의 에너지로 바뀌냐? 줄어든 질량의 늘어난 질량 또는 줄어든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이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랑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또는 동등성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일단은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는구나 정도만 보고 갈게요.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는구나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얘는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얘는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1단원 마지막. 1단원의 마지막. 우리는 11월 둘째 주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둘째 주까지 수업을 하고 종강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2단원을 넘어갈 건데, 2단원은 화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화학이랑 또는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요한 파트 간단히 하고 넘어갈 겁니다. 3단원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도 통합과학이랑 겹치긴 하는데, 자, 우리가 핵 에너지라는 걸 배웁니다. 핵 에너지. 자, 핵 에너지. 책은 안 봐도 됩니다. 책은 좀 너무 어렵게 길게 써 있어서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자, 핵 에너지라는 걸 볼 건데, 핵 반응이죠. 핵 반응이라는 걸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핵 융합이라는 거와 핵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핵 융합과 핵 분열. 핵 융합은 말 그대로 합쳐지는 거고, 핵 분열은 말 그대로 나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쵸? 융합은 합쳐지는 거, 분열은 나뉘는 거. 융합은 태양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고 있어요. 헬륨이 무겁습니다. 수소가 1번이고요. 헬륨이 2번이에요. 번호가 클수록 당연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건 가벼운 애들끼리 모여서 무거운 애가 되는 게 핵융합입니다. 어렵지 않잖아. 외우는 거 아니야. 이식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핵 분열은요, 반대겠죠? 무거운 애들이 쪼개져서 가벼운 애들이 되는 게 핵 분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1g짜리가 4개가 모이면 4g짜리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4g이 아니더라. 한 3.9g짜리 무언가 되더라. 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10g짜리를 쪼개면 다 더해서
가벼운 애들로 나눠졌어도 다 더해서 10g이 돼야 되는데 아니더라. 뭐 9.9g이 되더라. 그러면 핵 융합을 해도 이만큼이 부족하고 핵 분열을 해도 8을 할까요? 이만큼이 부족하고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어쨌든 질량의 부족함이 생깁니다. 질량의 부족함이. 이거를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별거 아니야. 1g짜리 4개 모으면 4g이 돼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무조건 이게 돼야 된다고. 1g 4개를 합쳤어? 그럼 무조건 4g. 근데 이게 아니다. 아니야. 해보니까 3.9g 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0.1g은 어딘가로 갔을 거고, 마찬가지야. 10g짜리를 막 쪼개. 그럼 그걸 다 합쳐서 10g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9.8g이다. 0.9g은 어디로 갔다 이건데, 얘네들은 전부 에너지로 바뀌었다. 에너지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자, 핵 융합이건 핵 분열이건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때 생기는 이 에너지가 이 질량 결손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광속,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치?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날수록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진다 하시면 돼요. 많이 만들어진다. 자, 한번 보세요. 별거 없어. 핵 융합은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요. 막 엄청난 고온이 있어야 돼. 태양 정도로 뜨거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렵잖아,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핵 융합은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이건 통합과학에서 태양 배울 때 그냥 간단히 배우고요. 우리는 핵 분열만 할 겁니다. 핵 분열. 이거는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야.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우라늄이라는 게 있고요. 이 우라늄에 중성자라는 걸 집어 던집니다. 중성자 N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중성자라는 걸 집어 던져요. 그럼 이 우라늄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로 쪼개집니다. 뭔진 몰라도 돼요. 나도 AB로 썼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서는 중성자를 3개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린 요걸 배울 거예요. 요걸. 별거 없어요. 우라늄에 중성자를 한 마리 우라늄 한 마리에 중성자 한 마리를 집어 던지면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둘로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3개를 뱉어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중성자는 똑같아요.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에 처박혀서 흡수됐다가 다시 중성자 3개가 나올 거고, 거기서 나온 중성자들도 뭐 우라늄에 또 흡수됐다가 또 중성자 3개로 나올 거고. 그럼 잘 봐. 그럼 하나 흡수됐어. 3개 나왔지. 그럼 이 3개가 각각 흡수됐어. 그럼 이제 셋 나올 거니까 9개 나오겠지. 얘가 또 흡수됐어. 그럼 셋 이렇게 또 튀어나올 거 아니야? 중성자가? 그쵸? 3배씩 되고 있어. 그러면 이 에너지도 이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되게 많이 만들어져. 알겠죠? 되게 많이 만들어져. 분필 정도의 우라늄이면 니네 가지고 1년치 전기 다 만듭니다. 알겠죠? 엄청 많이 만들어져, 이거.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반응이 줄창 계속 일어나면 그게 핵폭탄이야. 됐니? 그게 계속 일어나면. 그럼 그걸 계속 일어나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로.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오면 2개는 다시 없애버릴 거야. 그럼 이 하나가 또 에너지를 만들 때 중성자 3개 나올 거고, 그럼 내가 또 2개를 없애버릴 거야. 그럼 그 한 마리가 또 에너지 만들 거고, 내가 또 2마리는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좀 할 거예요. 에너지 조율을 할 겁니다. 얘가 주구장창 계속 반응하는 이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연쇄 반응. 그럼 이 연쇄 반응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죠. 3개 튀어나오면 2개는 없애버리고 하나로 또 반응시키고, 또 여기서 3개 튀어나오면 2개는 없애버리고 하나는 또 반응시켜야 된다고. 이걸 누가 해주냐면
제어봉이라는 애가 해줘요. 제어봉. 알겠죠? 제어봉이라는 애가 해줍니다. 제어봉이 중성자를 흡수해가면서 중성자 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라늄에 흡수되는 이 중성자는 저속 중성자입니다. 저속 중성자. 그리고 튀어나오는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예요. 근데 저속 중성자가 고속 중성자보다는 반응을 좀 더 잘해.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가 우라늄에 처박히기 전에 우리는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감속제라는 애가 해줘요. 감속제. 됐니? 그냥 용어 설명이야, 용어 설명. 알겠죠?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완전 기본 개념이라 잠깐 나오는 거고, 학교 내신에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알겠죠? 뭐 구하라는 게 안 나와. 지금 우리는 뭘 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라고 오늘은, 이러한 이론들이 있구나라고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중성자 하나 흡수해서 3개 나와. 이 3개가 또 반응하면 또 9개 나와. 또 27개 나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해주는 걸 제어봉이 해줄 거고, 저속을 부딪혀야 고속이 나온다. 이걸 고속을 다시 저속으로 바꾼 다음에 우라늄을 처박히게 한다. 이걸 이제 감속제가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 제어봉을 사용해서 반응 속도가 조절됐어? 중성자 속도가 바뀌었구나. 이러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면 안 돼요. 각자 자기 거 하는 겁니다. 감속제로, 고속을 저속으로 바꿨어? 그럼 얘가 반응이 잘 되는 거니까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네? 아니라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갑자기 여기로 올라가면 안 돼. 얘도 갑자기 내려오면 안 되고. 알겠죠? 각자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 자. 일단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감속제가 나오는데, 자, 감속제. 그럼 이게 원자력 발전소라고 했잖아. 그쵸? 원자력 발전소.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반응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로. 반응로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감속제로, H2O라는 걸 쓰는 애가 있고, D2O라는 걸 쓰는 게 있는데, H2O는 경수고, D2O는 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D2O도 H2O. H2O가 뭔데? 물이잖아, 물. 그치? H2O는 물. 우리가 수소의 종류, 이따 쉬었다가 다시 할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수소가 종류가 3가지예요. 근데 일단 2가지만 볼게. 이렇게 있어서 종류가 2가지, 3가지야. 수소가 3가지. 이걸로 만든 물이 있고 이걸로 만든 물이 있는 거야. 알겠지?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물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근데 얘는 경수라고 하는 쟤는 그냥 정수기에서 뜨면 돼. 그럼 그게 경수야. 알겠니? 그냥 니네가 쉽게 그냥 우리가 물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수야. 그러면은 정수기 안에 물에 이 수소가 한 900개 있으면 이게 뭐 한두 개 있어. 알겠니? 그래서 요 수소만 따로 뽑아서 새로 물을 만든 게 중수야. 그럼 누가 비싸겠어? 이게 비싸겠지. 그치? 당연히 새로 뽑아서 만든 거니까 이게 비싸요. 자, 감속제로 경수로 쓰는 반응로를 경수로라고 할 거고, 감속제로 중수를 쓰는 반응로를 중수로라고 할 겁니다. 중수로. 알겠죠? 중수로. 자, 그러면 재료로는 뭘 쓰냐면, 경수로의 재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쓰고,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씁니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할게. 천연 우라늄이라는 건 그냥 우라늄을 밖에서 캐면 그거 그대로 그냥 발전시키면 돼. 이게 천연 우라늄이야. 저농축은 자, 우라늄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235짜리와 238짜리가 있어요. 근데 천연 우라늄을 캐면 요 녀석의 비율이 0.8에서 0.9% 정도 들어있어. 얘가 반응을 잘하는 애야. 그럼 전홍축은 뭐냐면 이 비율을 한 2% 정도까지 끌어올려. 이 비율을 높여서 한 2% 정도까지 끌어올린 게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당연히 얘가 비싸겠죠. 그쵸?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비율을 높였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당연히 천연이 더 싸구나. 이게 더 비싸구나. 그럼 보면 경수로는 감속제는 싼데 재료는 비싼 거.
중소로는 감속재는 비싼데 재료는 싼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90% 이상이야. 이게 90% 이상. 그럼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고 걔가 이제 핵폭탄의 원료야. 여기니? 핵폭탄의 원료. 자, 어쨌든 이런 반응로가 있구나. 그럼 어쨌든 물이 필요한 거네. 그치? 감속재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전부 다 바닷가 근처에 있어. 여기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면 좀 많이 위험한 겁니다. 그 바다가 다 오염될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저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다 했어.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표시법이 있는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무슨 과목을 하든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소를 표기할 때, 이렇게 숫자가 2개 써 있습니다. 2개. 그래서 얘는 번호를 의미해요. 번호. 원소 번호. 그리고 원소 번호는 뭘로 측정되냐면 양성자수라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수, 개수를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자, Z는 뭐냐면 Z는 질량수이고요.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뭔 말이냐면 이게 X는 기호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수소 있죠.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 1, 1,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플러스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플러스를 하나씩. 그래서 양성자수를 얘기를 하면 수소는 양성자수가 하나씩 들어있구나 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호가 똑같으면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플러스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중성자수를 봐야 되는데 중성자수 여기 1, 2, 3이야. 자, 위에 있는 게 질량수여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질량수로 쓴다고 했으니까 맨 앞에 거는 0, 여기는 가운데 건 1, 마지막 건 2 해서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 표시법이에요, 표시법. 그래서 셋 다 수소이긴 한데 중성자수가 달라요. 양성자수가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이름은 중성자가 없는 거 그냥 수소 이러면 되고요. 중성자가 하나 있는 거는 중수소 하시면 되고 중수소가 2개 있는 거는 삼중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삼중수소 이렇게 부르고 그럼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헬륨이라는 것도 양성자수는 똑같습니다. 알파벳이 똑같으면 양성자수는 똑같은 거야. 무조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가 3, 4 이렇게 있으니까 양성자수는 2, 2 중성자수는 여기는 1, 4짜리는 2 되겠죠?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지? 더 샘플셈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얘네 둘도 동위원소다. 이거 똑같죠? 235, 238이야. 양성자수는 92, 92 똑같은데 중성자수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른 거죠. 그쵸? 중성자수는 다르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또 동위원소다. 얘네 둘도 동위원소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따지면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지금 하는 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잘 나오지도 않고. 자, 이 핵 반응을 얘를 식으로 써볼 거야.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거냐? 우라늄이 있고 중성자 92, 235 우라늄이 있는데 중성자를 하나 집어 던져 반응을 시키면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A와 B라는 녀석으로 쪼개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쪼개진다. 그리고 중성자를 3개를 뱉어내고 에너지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자, 0, 1 이거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니까 양성자는 없어야 돼요. 0이고 중성자는 하나 들어있는 거니까 중성자 한 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뭔지 모르니까 모르셔도 돼요. 식은 저게 답니다. 우라늄이 중성자 하나랑 반응해서 둘로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 뱉어내고 에너지 만든다. 그거 그대로 쓴 겁니다. 우라늄이 중성자랑 반응해서 둘이 쪼개지고 중성자 3개 뱉어내고 에너지 만든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보통은 200 메가 전자 볼트 써 있는데 그냥 에너지 따시면 돼요.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에너지구나. 자, 그러면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질량수 보존 법칙과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 법칙. 요 2개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은 전하량들을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모로 친 전하량들. 그래서 반응 전에는 전하량이 92 더하기 0이고 반응 후에는 A랑 B랑 그다음에 0이 3개 있죠? 의미는 없지만 사실은 반응 전과 후에 전하량의 값이 똑같다. 요겁니다. 전하량의 값이 똑같다. 그 다음에 질량수 요거 235, 1, A 프라임, B 프라임 요거 있으면 반응 전에는 235랑 1, 반응 후에는 A 프라임과 B 프라임과 그 다음에 3 곱하기 1 이렇게 있겠죠? 깜짝이야.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수의 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선 다 줍니다. 이걸 주든 이걸 주든 이걸 주든 이걸 다 줍니다. 구할 수 있게끔. 그냥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돼요.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잘 봐. 자, 봐봐. 예를 들면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다음에 여기 17 메가 전자볼트 이렇게 써 있어. 상관없으니까. 사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은 2지? 그치? 1 더하기 1은 2. 그럼 0이 있으니까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고 2 더하기 3은 5야. 여기 1밖에 없어. 여기 4 있어야 되죠? 그리고 2번 해서 헬륨. 어차피 2번, 1번밖에 안 나와. 알겠지?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도 그냥 1번 수소, 2번 헬륨, 중성자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알파벳은. 알겠죠? 원소기 어차피 저밖에 안 나오니까. 됐죠?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1 더하기 1은 2, 그럼 2 더하기 0, 2 더하기 3은 5, 4 더하기 1, 요거 0이니까 중성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이거 2개 주고 얘를 네모칸 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네모칸 칠 수도 있는 거고. 됐니? 그래서 여기서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고2, 고3 중에 이 파트를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덧셈 뺄셈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중성자들이 계속 반응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 건데 그게 조절하기 위해서 제어봉을 쓰고 중성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선 감속제를 쓴다. 근데 감속제가 반응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고 제어봉도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하진 않는다. 이제 크로스 되면 안 된다. 알겠지? 크로스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내신 아마 하이탑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할 건데, 요건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이게 3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있어서 이걸 계산하고,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교재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써 있는데 필요 없고요. 저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교재 189쪽을 한번 풀어봅시다. 189쪽. 다음 주부터는 이거 책을 갖고 오긴 하겠구나. 한 번 정도는.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책을 갖고 와야겠네요. 과제를 봐야 되니까. 자,
1번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핵 에너지 저거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질량 쓸게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도 뭐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설명하면서 볼게요. 1번에 정지 질량인 M인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에서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게 정지 질량이 들어가면 정지 에너지라는 말을 써요. 자, 2번에 큰 에너지의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현상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는 현상. 3번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가 핵 분열할 때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방출되며 원자력 발전은 이를 이용한다. 그렇죠? 핵 분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핵 반응 후 질량의 합이 핵 반응 전보다 줄어드는 것을 말하며 이건 결손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량 결손 해도 되고요. 결손 질량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질량 결손이라고 해도 되고 결손 질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핵 반응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델타 M이 모두 에너지로 바뀌면 이런 건 학교 시험에서 나올 일은 없는데 그냥 공식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되게 복잡하죠, 뭐가. 자, 질량 단위로 뭐 나온 건데요. 그냥 이거는 따로 필요한 것들만 볼게요. 다음은 우라늄의 핵 반응이고요. 우라늄이, 자, 다시 쓸게요. 우라늄이 중성자와 반응을 일으키니까 56에 141 바륨이랑 그 다음에 26에 92에 뭐 크립톤이랑 그 다음에 중성자 3개로 방출되고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자, 질량 결손을 구하시오.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는 235.04. 안 구할 거야. 알겠죠? 안 구할 거야. 그리고 중성자 하나는 1.01. 그리고 바륨은 140.91. 그리고 크립톤은 91.93. 중성자는 1.01이었죠? 1.01 곱하기 3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 더한 거에서 이렇게 된 걸 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더한 걸 빼면 질량 결손이 나와요. 여기 다 더한 반응 전 더한 거랑 반응 후 더한 거의 차이가 질량 결손이니까 이렇게 구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알겠죠? 이런 개념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핵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구하시오. 여기에 그러면 뭐가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가 답이 나올 건데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질량이 이상한 단위니까 이거에다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로 해야 이게 킬로그램 단위일 거고 여기에다가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제곱인데 어차피 이것도 안 구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해야 에너지를 구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거 쓸데없이 이런 거 안 나와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3번은. 자, 그 다음에 6번.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이거 요거다.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마지막에, 저기 있네요. 마지막에 쓴 거. 중수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 반응을 시켰더니만 헬륨이 나왔다. 그리고 A라는 게 나온다. 근데 A는 1 더하기 1, 그럼 2 더하기 0 돼야 되고 2 더하기 3, 5니까 4 더하기 1, 5 만들어야 되니까 중성자다. 요 얘기였죠. 그렇죠? 중성자다.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이다.
얘는 반응 과정에서 질량수는 보존. 네, 질량수는 보존이고요. 질량 보존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질량 보존은 안 돼요. 질량 보존은 안 됩니다. 질량이 결손돼서 걔가 에너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질량 수가 보존되고 질량 결손이 생긴다. 질량 보존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숙제는 내신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194쪽까지와 앞에도 그 뒤에 문제 안 풀었죠?